오늘은 서울 미식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 된 레스토랑 비움 다이닝의 오너 셰프를 모셨습니다. 맛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이죠. 한결 셰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님은 인터뷰를 즐기시는 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린 인터뷰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셰프님을 가장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비움입니다. 음식에서 비움이란 셰프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비움이란 과장하거나 억지로 꾸민 맛이 아닙니다. 요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재료와 기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까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영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비워낼 때 요리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레스토랑 이름은 비움 다이닝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셰프님의 음식이 왜 그렇게 조용히 강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셰프님이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덜어내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결정을 요구하는 철학에 가까운 건가요? 네, 덜어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덜어낸 자리에 무엇을 남길지는 더 어렵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슐랭 원스타 선정 소식이 있었는데 셰프님께서 그걸 거부하셨죠. 그 선택이 세간의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왜 거부하셨나요? 거부했다기보단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평가가 가진 의미도 무게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요리를 하는 이유가 손님이 아니라 평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움이라는 건 접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리사 마음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을 받는 순간보다 손님이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비우는 순간을 더 믿고 싶었습니다. 셰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비움이라는 요리 철학이 오늘은 더 정확히 이해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움 다이닝을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 비움 다이닝의 한결 셰프님과 함께했습니다. 셰프님의 말처럼 가장 강한 맛은 때로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결 셰프님, 오늘 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집중해. 지금이 러시아워야. 네, 셰프님. 소스 확인하고 파스타 바로 올려. 알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움직여. 다들 집중해. 주문 밀린다. 빨리 움직여. 네, 셰프님. 소스 확인하고 불 줄여. 퀄리티 지켜. 알겠습니다. 좋아, 다음 플레이트 준비. 자, 집중해. 주문 왔다. 프렌치 스타일로 완벽하게 요리해. 소스 확인하고 가니쉬 빨리 준비해. 네, 셰프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 플레이팅 시작. 어서 오세요, 손님.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서연입니다. 7시로 예약했습니다. 네, 김서연 고객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야, 저 사람 김서연이야. 누군데? 업계에서 영업 중이는 팬촉이라고 불리는 그 평론가. 조용히 해. 한결 셰프님이 뭐랬어. 누가 와도 티내지 말고 그냥 손님으로 받아. 주문하신 에피타이저 숯바로년입니다. 여기는 내가 누군지 모르나? 아니, 모를 리가 없지. 조미료의 직관적인 맛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건 양파가 긴 시간 스스로를 태워 완성한 정직하고도 관능적인 단맛이다. 주문하신 메인 요리 배우 불기뇽과 하우스 와인입니다. 인공적인 소음 하나 없이 오직 시간만으로 쌓아 올린 이 정직한 무게감이 나를 압도해. 그런데 삼킨 뒤에도 혀끝을 집요하게 자극하는 이 은밀한 감칠맛의 정체는 대체 뭘까? 입에 맞으실까요? 네, 맛은 정갈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조미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조미요? 이 감칠맛이 재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조미에서 나온 건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아니요, 불편한 건 맛이 아니에요.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요리랑 설명을 하지 않는 요리는 다르잖아요. 주문하신 후식 크렘브르입니다.
단단한 카라멜을 깨고 나면 커스타드가 혀끝을 부드럽게 감싼다. 태운 설탕의 깊은 풍미와 순수한 달콤함의 균형이 끝까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요리의 완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셰프의 요리 철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어. 셰프님, 방금 김서연 요리 평론가가 다녀갔어요. 그래, 접시는 깨끗이 비웠나? 예, 남김없이요. 그런데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네요. 신경 쓰지 마. 우린 우리만의 요리 철학을 지키고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그것에 만족하면 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식회 패널 김서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인 비움 다이닝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비움 다이닝 전반적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어니언 수프는 과하지 않은 단맛과 깊은 풍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인 요리인 와인에 절인 쇠고기 등심 스테이크는 훌륭했습니다. 다만 여운으로 남는 감칠맛은 다소 의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인위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감칠맛이 원재료인지 조미료인지 구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출처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문의했지만 레시피 노출을 우려한 듯 구체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 셰프의 요리 철학은 조미료에 의존한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미료가 개입됐다면 셰프의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고, 재료 본연의 맛이라면 상당히 완성도 높은 요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결국 손님들의 몫이겠군요. 네, 평가는 각자의 기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죠. 후식은 크렘브듈레였습니다. 유리처럼 굳은 설탕을 깨는 촉각과 청각의 재미, 그리고 달콤한 커스터드와 쌉쌀한 캐러멜의 균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움 다이닝은 단순히 맛을 소비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감각적 만족만으로 끝나기보다는 철학과 미학을 함께 이해할 때 완성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결국 비움 다이닝은 맛집이라기보다 셰프의 세계관을 체험하는 장소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김서연 평론가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미식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셰프님, 어제 TV 미식회 보셨어요? 김서연 평론가가 우리 레스토랑을 언급했어요. 무슨 평가였지? 조미료를 쓰지 않았다면 완성도 높은 요리고, 사용했다면 셰프님의 철학에 반대된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평론가의 문장이 아니라 손님이 비운 접시에서 답을 찾는다고 늘 말했잖아. 행복하게 비워진 접시, 그게 우리 기준이야. 기자들은 손님보다 철학이 앞선다. 미슐랭 원스타 거부는 마케팅인가?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론가의 문장과 기자의 제목은 요리를 만들지 않아. 여러분, 오늘 철학으로 배 채우는 집 리뷰입니다. 맛은 모르겠고요. 말은 진짜 길어요. 비움이라는 철학이요? 듣기엔 그럴듯하죠. 그런데 요리는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맛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MSG도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건데 그걸 마치 죄악처럼 말하는 거 시대착오 아닙니까? 맙소사! MSG 많이 쓴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일단 드셔보세요. MSG 때문에 재료 낭비도 줄고 가격도 낮아지고 소금도 덜 씁니다. 맛은 더 또렷해지고요. 100만 구독자 여러분, 한결 셰프는 비움이 철학이라죠. 그런데 요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맛을 채워야죠. 철학은 비워도 되지만 맛까지 비우면 그건 요리가 아닙니다. 셰프님, 이제는 유튜버들이 우리 레스토랑을 스트리밍 소재로 삼고 있어요. 콘텐츠로 소비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리가 아니라 논란을 다루고 있어요. 댓글은 대부분 조롱이에요.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한 팀이 촬영 허락 없이 들어와서 반응만 찍고 나갔어요. 철학은 채우고 맛은 비워야 한다고 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욕심을 비우자고 했다. 과장된 자극이 아니라 재료의 숨을 살리자기를 했다. 내가 지키려던 것은 결국 맛이었다. 그런데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 기자와 유튜버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군. 부 주방장, 며칠 동안 마음 정리하러 통영에 다녀오겠다. 비움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다. 어쩌면 통영의 음식이 먼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원형을 확인하러 내려왔다.
충무김밥은 그렇게 분석하듯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기자이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결 셰프님 맞으시죠? 기자는 아니고요. 통영시청 홍보 담당 공무원 서주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결 셰프님 팬이에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충무김밥이 비움 철학의 원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시청 공무원 맞으시죠? 네, 확인시켜드릴까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잘못된 기사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좀 겪어서요. 그런데 서주님은 왜 충무김밥이 비움 철학의 원형이라고 하신 겁니까? 충무김밥은 원래부터 속을 채워 넣지 않았어요. 여름에 배를 타는 어부들이나 관광객들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재료를 넣으면 쉽게 상했거든요. 그래서 맨밥에 간만 살짝 하고 김으로 감쌌죠. 대신 꼴뚜기 무침, 어묵 무침, 석박지를 따로 싸서 내놨습니다. 김밥의 속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밥의 온도와 김의 향이 또렷해졌고 곁들임의 맛은 더 선명해졌죠. 덜어낸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살린 방식이었습니다. 충무김밥은 속을 비웠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었고 배 위에서 허기를 달래는 음식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비웠다고 해서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어부들은 그 한 줄로 배를 채우고 곁들임으로 만족을 더했습니다. 비움으로 허기를 채운 음식. 저는 그것이 셰프님의 비움과 닮았다고 봅니다. 요리사의 욕심을 덜어내고 과장된 자극 대신 본질로 손님의 만족을 채운다는 철학과 충무김밥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닐까요? 나는 필요보다 먼저 말을 꺼냈구나. 비워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믿으면서 주류가 된 음식들도 처음엔 다 낯설었겠지. 그래도 사람들 입에 맞추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리 잡았을 텐데.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충무김밥은 철학이 아니라 상황이었고 고집이 아니라 배려였어.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 서울에 가면 덜어내는 건 그대로 두자. 대신 먼저 다가가자. 왜 비웠는지, 뭘 남기려는 건지. 지금 우리 레스토랑이 겪고 있는 위기는 제 전략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비움이라는 철학을 앞세웠지만 왜 비웠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달라고만 했지 우리가 먼저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철학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바꿉니다. 앞으로는 왜 이 재료를 덜어냈는지, 왜 간을 줄였는지 손님이 궁금해하면 가능한 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셰프님, 너무 길게 설명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묻지 않으면 강요하지 마세요. 묻는다면 피하지 마세요. 셰프님, 오늘부터 설명 멘트 정리해도 될까요? 네, 같이 만듭시다. 우리는 덜어냅니다. 하지만 손님까지 덜어내진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주문하신 충무 스테이크입니다. 충무김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충무김밥처럼 생긴 것은 새우를 갈고 달걀 흰자와 크림을 섞어 익힌 뒤 김으로 말았습니다. 라비올리 하나는 유부로 매콤한 어묵 무침의 맛을, 다른 하나는 새송이 버섯으로 매콤한 오징어 조림의 식감을 담아냈습니다. 무피클에 매운 양념을 더해 석박지를 떠올리게 하고 충무김밥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와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의 조화를 살린 메인 요리, 충무 스테이크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한다. 근데 이게 내 요리였나? 타협했네. 요리 철학이 아니라 손님한테 맞춘 요리였네. 이제부턴 통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야겠어.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와볼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였어요. 맛은 훌륭하네요. 그런데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 셰프님의 요리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설명이 필요한 요리였습니다. 지금 이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네요. 김서연 평론가님의 평가는 제 요리 철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성된 결과에만 집중해왔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요리를 하려 합니다. 재료가 가진 맛을 믿는 것, 그게 제가 다시 찾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 3일은 서울에서, 나머지 3일은 통영에서 요리하며 통영에서 제 요리 철학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제야 제 요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